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저도 뭐 수액교육 포항에서 받아야 되는데, 3등 정도면은, 그러면 이게 헤드캐리 하고서 이거 손으로 파다하다 먹은 적이 없겠네요? 그렇게 잘했으면? 저희는 백령도 같은 경우는 1등을 하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렇죠. 2등을 하면 네. 서서 밥을 먹고, 맞아요, 3등을 맞아요. 하면 보트에 머리를 이고 밥을 먹고, 4등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죽어라 부르죠. 이게 좀 여기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수액교육 받을 때 저희 팀은 그렇게 상위 팀이 아니어서 저는 지금 거의 이렇게 손으로 많이 먹는데, 여기 좀 이렇게 팀이, 어떻게 보면 좀 탑팀 같은 건데, 팀이 좀 되게 잘해서 손으로 먹은 기억은 없는 것 같네요. 딱, 헤드캐리만 딱 하고 먹었고, 이게 잘했던 팀 같습니다. 그럼 수온이 사실 되게 뭐, 포항이나 이런 데 수온이 많이 낮았다고 하는데, 수영할 때, 어때요, 수영할 때? 수영할 때 많이 힘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영을 못하는데도 수색대를 들어간 케이스고. 나도 못했어,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군대 가서 맞으면서 수색 교육을 할 때 수영을 배우면서 오리발로 발바닥 엄청 맞으면서 이제 수영을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수영 페어에서는 이제 하이 페어였고, 그러다 보니까 수온 자체, 왜냐면 상위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500m V 뛰어서 트랙 돌고, 그렇지. 이제 들어오고, 그런데 하이 페어들은 항상 제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에 더 많이 민감해서 더 떨어졌거든요. 맞아. 그리고 백령도 같은 경우는 수영조 들어가게 되면 한여름인데도 솔직히 내피를 입고 잠을 자요. 모닥불 펴졌나, 모닥불? 모닥불은 안 펴져요. 왜냐면 저희 이제 다른 데하고 틀리게 백령도는 해안가가 대부분 이제 모래가 아니에요. 돌이에요. 그렇지. 그쪽은 약간. 이제 콩돌이를 가지고 작은 돌도 있지만 한 요 정도 크기의 대부분 돌이 있기 때문에 돌이 땡볕에 많이 열이 받아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고 나면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굴러요. 체온을 올리려고. 약간 파충류처럼. 네. 파충류처럼 그 바위부터. 바위에 붙어가지고 그 돌에 붙어서 약간 막 굴러서 체온을 올린다 그럴까? 그렇게 했죠. 네, 지금 갑자기 너무 공감되는 얘기해서. 그리고 한 번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수영조 들어갈 때는 대부분 꿀을 신청해서 그게 꿀 2kg짜리인가 2.4kg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꿀을 신청해서 그걸 먹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몸에서 열이 좀 나니까 꿀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영교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또 PX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나오는 군대에서 배식하는 배식만 먹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힘든 건 둘째 떠나서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진짜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영 먹었을 때도 뭐가 먹고 싶다. 그거를 엄청나게 써대고, 그래서 이제 수영하기 전에 국어 기본 4kg나 8kg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1시간 동안 PT 하기 전에 꿀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꿀맛이 진짜. 네. 그게 꿀맛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구보를 가고, PT 체조를 하기 전에 먹었기 때문에, 구보를 나갈 때, 몸에 열이 발생하니까, 그 꿀을 먹어서 열이 더 발생해서, 그때 퍼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효과네, 역효과. 역효과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영할 때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체형인데, 구보하기 전에 먹으니까 오히려. 역효과죠. 그러면 나중에 헐떡헐떡거리다가, 이제 뒤로 처지게 되면, 조교 교관들한테 엄청나게. 그쵸. 여기 이제 방송이니까 그거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 교관 조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퍼졌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뛰게 되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는 있습니다. 네,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라든가 백령도, 포항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포항은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단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타 훈련들 많이 하는데, 백령도는 바로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포항은 별도로 음성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검이라든가 뭐 석궁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백령도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음성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훈련은 솔직히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타겟을 맞춘다고는 다 기본적으로 배우죠. 대검 던지기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손잡이 부분이 있고 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서 던지는 방법, 그리고 칼끝을 잡고 던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노하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무게중심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칼을 손가락 위에다가 얹어놓고 정확한 무게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칼날을 손으로 잡고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던지게 되면 반 바퀴만 돌아나가서 꽂힙니다. 내가 원하는 타켓에서 등을 돌려서 한 보, 두 보, 세 보, 네 보 그런 식으로 걸어서 3의 배수로 간 다음에 칼을 던지게 되면 그 타켓에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 그건 이제 훈련을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자기가 진짜 딱 그 훈련을 많이 해서 감이 생기면 바로 그냥. 네. 아. 저도 군대 제대해서 군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죠. 너는 60년대, 70년대 군대 갔다 왔냐? 우리는 특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또 군대를 늦게 가고 친구들이 휴가 나왔을 때 뭐 그런 군대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휴가 나와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어디 60년대, 70년대 아니야? 뭐 6.25 전쟁 치르냐? 아,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저도 그 공감하는 얘기예요. 해병대 수색 때 훈련한 얘기를 하면, 야, 요즘에 그런 군대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제 수색 교육 같은 경우는 해병대 자체 내에서 특수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병대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기본 플러스 사병이 하지 않는 것도 저희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색 교육 들어가면서 이제 지옥주가 끝나고 회복주 들어가면서는 뭐 기본적으로 캐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보통 저희가 K1, K2, K3를 부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K1을 사용하지만 아니면 이제 뭐 60mm, 90mm 박격포, 뭐 크레모아 그리고 이제 M6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공하기라는 거 그런 거를 다 이론 교육을 받고 한 번씩 만져보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대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면 더 많이 훈련에 맞아요. 시간을 할애를 하고 무기에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제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솔직히 가끔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군대 생각나서. 맞아요. 네. 아, 그거 좀 공감하네요. 뭐, 우리가 실제 전쟁을 겪은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이제 좀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서 좀 약간 공감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한 부분이 있어. 그건 진짜, 좀 훈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아마 좀 이렇게 공감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백령도 수색대 복무하면서 저보다는 훨씬 이제 그런 북한하고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좀 긴장 속에서 또 듣고 보니까 거기서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라든가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령도에서 사실 북한하고 진짜 적병 지역에서 군사하면서 이제 전역을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혹시 군사하면서 사건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씩이나. 네네. 하나는 장마철에 이제 백령도 유륙으로 하죠. 이제 절벽 위에서 이제 바람이 하다 보니까 드럼통 빈 게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해안으로 뜬 거예요. 바람이니까? 그냥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니까 이게 이제 펜스 밖으로 넘어가서 떨어진 거죠. 쭉 쌓는 거예요. 쌓는 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드럼통 자체도 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잊어먹으면 안 되죠. 네. 군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그때 태풍이 한참 지나가고 나왔더라도 뭐 파도 한 2m 이상 치는 때 오리발하고 수령 하나씩 주고 피 로프나 그냥 로프죠. 로프 3m 이상 되는 로프를 허리에 감고 그다음에 수영을 쳐서 그 드럼통을 건져올라가지고 그걸 기억도 나고요. 아니 그건 지금 여러분 이거 무슨 긴 열정 같은 거 이거 아시겠지만 파도 2m 치면 그거 진짜 웬만하면은 그거 접근 못합니다. 근데 그거 막 파도 치는데 네. 어차피 저희가 교육받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받을 때 외에도 그러면 파도를 언제 타야 되는지 IBS를 언제 타야 되는지 아니면 수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발을 차고 뒤를 보고 이제 바다를 등지고 뒤를 본 다음에 큰 파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뒷걸음질을 빨리 해서 잠용을 해서 큰 파도가 오면 그걸 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오리발을 차고 쭉 가가지고 드럼통을 메고 나오고. 사실 되게 목숨이 위험할 건데 사실 그때는 겁이 없었네 진짜.
겁이 없었던 건 둘째 떠나서요. 뭐 항상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혼자 지금 하라 그러면 겁이 나겠죠. 못하지, 사실 못해. 네. 근데 부대 자체에 부대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 나만 못해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아마 그때는 수색 교육도 받았고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런 파도쯤이야 내가 뚫고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나도 못해 나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실 사고 있죠. 수리탄 분실 사고. 본인이 수류탄 분실 사고 했다는 거 아니면 다른? 아니 저희가 아니었고요. 음. 다른 이제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 수색대가 아니고 수류탄 분실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바닷속으로 빠진 게 된 거죠. 절벽에서 절벽 있는데 그 근처에서 뭐 어떻게 보면 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분실일 수도 있는데 실수로 인해서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게 큰 사고가 생길까봐 저희가 스쿠버 장비를 풀 세팅해가지고 이제 보트를 타고 와서 떨어진 지점에서 4명이 들어와서 그 수리탄 찾았던 기억. 또 저와는 또 참 많은 또 다른 그 수색대 요원으로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좀 제가 사는 곳까지 사실 제 군대 동기인 이 친구가 좀 와준 거기 때문에 되게 고맙고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해병대의 또 군대 동기 그런 의리가 아니까 개인적으로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뭐 그분들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군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면 어느 군대는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해병대다 뭐 수색대다 그렇게 이제 약간 편을 갈랐다는 걸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군대를 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육군을 가든지 해군을 가든지 공군을 가든지 자기 소속 부대가 가장 힘든 곳이지 가장 편한 곳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예전보다 군 생활이 기간이 짧아졌다 그래더라도 가장 힘든 생활, 뭐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생활, 남자로서 뭐 가족들과 떨어지고 연인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몸을 챙겨야 될 거고요. 그리고 큰 사고 없이 어차피 내가 1, 2년만 생을 살다 마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시간들, 많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치지 말고 그리고 큰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응원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지키고 있는 국군 장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저 개인적으로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군생활 잘하셨으면 좋겠고, 자, 끝으로 우리 다 같이 경례 한번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경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